보험 전문가 보험 퍼즐입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서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5,145만 명인데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이니 없는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실비보험 혜택 5가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전에 실비보험이란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실손보험은 1963년에 도입돼서 상위담보로 판매를 했지만 1999년도부터 손해보험사에서 의료비 보상보험을 출시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제3분야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체 실손보험 판매가 허용되었고 2005년 이후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이 지급이 가능해지고 중복 비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부터 실손 보장을 강화하고 2008년도부터는 생명사도 개인 실손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는 실비가 생보사, 손보사별, 그리고 보험사별 약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2세대 실비가 나오면서 보장 내용을 통일화시키게 되고 2012년에 개선 대책을 거쳐서 2013년에는 처음 단독형 실손이 나오게 됩니다. 2014년엔 노후형 실손 의료비가 나오고 2017년 4월엔 3세대 실비가 나오면서 3대 비급여를 차등시키게 되고요. 4세대 실비가 2021년 7월부터 출시되게 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은 표준화 실비이자 1세대 실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갱신 주기는 5년이고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때 출시한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데요. 1,000만 원을 청구하면 1,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던 게 바로 이 1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9월 이후 가입 가능했던 2세대 실비는 바로 표준화 실비인데요. 갱신 주기는 3년 단위이고 이번 시 자기 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비보험의 혜택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 비율이 10%니까 500만 원은 실비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4,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200만 원을 초과한 4,800만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출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최대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17년도 4월에 3세대 실비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15년 뒤 재가입 조건도 생겼습니다. 15년 뒤 자동으로 그 당시에 존재하는 실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요. 2032년 4월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5세대 실비나 6세대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도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3대 비급여 70%로 보장이 축소되어서 보장 내용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3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비급여로 3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200만 원을 초과한 2,800만 원을 실비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7월에 나온 4세대 실비는 1년 갱신형에 5년 뒤 재가입형이고 급여는 80% 보장이고 비급여는 70%가 보장됩니다. 4세대 실비는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만약에 3천만 원을 썼다면 자기부담 비율이 30%니까 900만 원을 내가 내야 하고 2,1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초과한 2,800만 원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실비는 어차피 100% 받으니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는 것이고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까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 있지만 4세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혜택입니다. 해외 체류자의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 체결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데 실비보험에 보험료를 납부를 계속했다면 불필요한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에 귀국한다면 해당 기관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방법은 여권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에 납입하셨던 실비보험 보험료는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애초에 납부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자 보험을 실비와 같은 보험사로 가입한다면 실비보험 납부를 일정 기간 중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런데 납입 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실제로 중지를 하시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비합니다. 현행 상품 설명서에서 안내하는 방식이 가독성이 다소 낮고 계약자가 해외 체류 중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외 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보험료 자동 환급은 곤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실비보험이 2009년 10월 이후의 실비보험이고 2016년도 1월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셔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환급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혜택은 단체 실손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 1월부터 개인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전에는 원래 내가 가입한 개인 실손 보험만 중지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나의 개인 실손뿐만 아니라 단체 실손 보험도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 중지 시에는 납입 보험료도 소비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된 개인 실손 보험을 재개할 때는 원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는데요. 예를 들면 1세대 실비에 가입하신 분이 중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 개인 실손을 살리려고 하면 1세대 실비로 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존재했던 실비로 재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판매 중인 상품이 아닌 중지 시에 가입한 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1세대 실비를 중지해 놓으셨다면 1세대 실비로 살릴 수 있는 것이고 2세대 실비를 중지하셨다면 2세대 실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 실손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나 법인 등을 통해서만 중지 제도를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피보험자나 종업원 등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내실 필요가 없는 게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잖아요. 즉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실비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각각 받아서 6천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 실비까지 두 개라면 각각 나눠서 비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 명이나 되고 단체 실비와 중복가입자가 약 144만 명인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실비에 개인 실비까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계신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개선이 되는데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단체 실비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중지일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이 가능하니 이 내용 꼭 체크해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복가입을 했는지 모르겠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 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체 실비 중지 제도 신청 방법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것도 콜센터에서 문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로 하나의 계약당 연평균 약 36만 6천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 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모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냐인데요. 별도의 약정 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 실비를 중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 실비를 중지했는데 이 중지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인데요. 단체 실비가 중지된 날 이후에 자녀 보험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리고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더해서 지급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실비 중지 및 재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있냐입니다. 중지 신청은 개인 실비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 단체 실비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때 개인 실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재개는 퇴직 등으로 단체 실비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비를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혜택은 개인 실비는 없고 단체 실비만 가입하신 분들께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으로 인해서 단체 실손이 종료될 때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유지하셨어야 합니다.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같은 이러한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무심사로 개인 실비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 실비는 없고 단체 실비만 있는 분들이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서 퇴직 후 1개월 이내 단체 실비를 개인 실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라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실비 보험의 중요성을 몰라서 개인 실비는 없고 단체 실비만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러한 제도를 알고 계신다면 추후 굉장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혜택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청구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2년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는 3년 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병원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저 같은 보험 전문가는 보통 보험금 청구를 바로바로 하지는 않고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만 따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청구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허리나 목이 아파서 도수치료를 5번 정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청구하신 분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허리랑 목이 아파서 청구한 부분은 고지하고 가입하라고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와 목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 관련 특약 등은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청구 이력 등이 많아서 과다 청구자로 분류되어 간편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담보 내용들을 보장에 대해서 축소를 받거나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오거나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승인되거나 유병자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청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고지를 안 하고 무심사로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왜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이 가능하냐면 보시다시피 보험을 가입할 땐 이렇게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진단 확진, 투약, 입원, 수술 등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사,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지, 동일 사유로 통원 치료를 7일 이상 받았고 약 복용을 30일치 이상을 받았는지 등 질병 이력 등을 체크해서 심사를 합니다. 1년 전에 허리랑 목이 아파서 도수 치료를 오해를 했다면 3개월 이내 고지 대상도 아니고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도 아닙니다. 5년 이내 입원 수술도 아니고요. 동일 사유로 통원 치료 7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약 처방도 해당이 없고 5년 이내 중대 질환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청구 이력이 남았다면 보험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하니까 병원 갈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미 내 보험이 완벽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앞으로 간병인, 치매, 수술비, 암보험, 상해보험 등등 보험을 가입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청구는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3년 이내 가능하니까 청구 시기를 늦추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혜택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두 번째 혜택은 해외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인데 납입중지가 가능하다면 중지를 하시고 까먹고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셨다면 그 기간에 대한 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혜택은 단체 실손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면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하나는 중지를 하셔야 하고 개인 실비를 중지 후 추후 부활할 때 내가 가입했던 실비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혜택은 개인 실비는 없고 단체 실비만 가입하신 분들께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큰 병력들이 없다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추후 보험 가입 예정이 있다고 하면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고 이미 보험이 완벽하다면 그냥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다. 이 내용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이렇게 숨겨진 혜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손해본 부분들은 없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주변에 오늘 내용 많이 공유하셔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의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이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퍼즐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